예, 다음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여러분, 변압기를 어떤 기기로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앞서서 박범배 기술사님이 발전기를 에너지 변환기기라고 정의하고 생각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변압기도 동일하다. 다만 이제 발전기가 회전 자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줬잖아요. 근데 이제 변압기도 똑같이 에너지 변환 기기인데 1차 측, 1차 측에 회전하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자기, 이것도 동일하게 회전하는 자기 에너지로 변환을 해주고 또 2차 측으로 다시 회전하는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기이다. 그 변압기 자체가 전압을 바꿔주는 기기잖아요. 전압이 곧 전기 에너지죠. 그러니까 뭐 변압기란 이름 자체가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기기란 뜻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제 발전기 구조, 우리가 보통 발전기를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잖아요. 발전기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기 1차 측, V2, 뭐 E1, E2,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실제 이제 변압기는 이런 식으로 제작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철심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뭐 1차 측 코일이 여기 이렇게 감겨 있고 뭐 2차 측 코일이 동일 하나의 철심에 이렇게 보통 제작을 하잖아요. 당연히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리기에는 저같이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뒤에서부터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철심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차 측, 2차 측, 여기 뭐 V1, V2, 뭐 E1, E2,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러면 변압기에서 전력계통 회전을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 박광배 기술사님 변압기 편을 보면 변압기 설명할 때 무부하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저도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무부하시입니다. 무부하시 이제 전기 회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1차 측, 여기 2차 측 그리고 발전기 쪽에 단자 전압을 뭐 V1 여기를 E1 그리고 E2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무부하시일 때는 1차 측을 L로 구성된 전기 회로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VT는 L의 DT분의 DIT 이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회로도를 간단하게 페이저도로 그려보면 여기 이제 V1이 있다고 하고 페이저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I가 이쪽에 있을 거죠.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는 여자 전류입니다. 여자 전류에 의해서 뭐가 발생되나요? 여자 자속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유기 기전력, 코일에서 발생되는 유기 기전력이 발생되죠. 그 위상은 이쪽에 있을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여기는 전기 회로 공식인 VT는 L의 DT분의 DIT가 회로가 적용이 되는 거고 이쪽은 패러데이 법칙이죠.
dt분의 dphi 이 공식이 적용된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거 패러데이 법칙이고 이것도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예, 같은 거 해요. 다 아시죠? 이것도 패러데이 법칙이고 이제 전기 회로에서 패러데이 법칙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 뭐 그런 의구심 많이 듣잖아요. 패러데이 법칙의 원리가 여기 렌즈의 법칙 마이너스가 붙는데 여기는 왜 마이너스가 안 붙냐?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L을 뭘로 해석을 하나요? 리액턴스로 해석을 하잖아요. 리액턴스는 곧 저항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저항이라는 의미 자체가 흐르는 거를 방해한다는 관성. 여기에서 이 관성 의미라면 여기도 또 관성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또 저만의 헛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코일 있잖아요. 코일. 코일을 우리 박건배 기술사님은 뭐라고 정의를 하셨나요? 기억나세요? 전류 아니면 혹은 자속에 대한 무슨 소자? 관성의 소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관성의 소자다. 근데 전류와 자속에 대한. 그런데 저는 코일을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코일은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를 변환해주는 소자이다.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를 서로 변환해주는 소자다, 코일은. 앞에 그린 이 1차 측 전기 회로를 그려보면 여기 코일이 있고 이쪽에 V가 있고 여기 이제 유기기전력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죠. 그리고 코일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자속이 생기잖아요. 이 자속은 자기 에너지죠. 이 코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를 변환해 준다. 저는 코일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앞서서 얘기했던 이 식들 있잖아요. 전기 에너지가 있고 자기 에너지, 이거를 코일이 이런 식으로 변환해 주는데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식이 이 식인 거고, 자기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해석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 볼게요. 저희가 어디서 여기까지 왔나요? 앞서 돌아가서 여기 1차 측, 여기 어딨냐, 1차 측을 봤잖아요. 여기 1차 측. 1차 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V1을 이쪽으로 보면 전기 회로로 I0 여자 전류가 이 위치에 있고, 또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기기전력이 이 원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E2, 2차 측에 발생되는 E2는 그러면 어디에 위상이 위치될까요? 이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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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린다는 게 여기 코일까지 넘어왔네요. 근데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2차 측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2차 측 유기기전력 E2죠? 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박건배 교수사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여기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변압기를 이런 코일로 이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1차 측 코일이 있고, 그리고 2차 측 코일이 있는데 2차 측 코일은 1차 측이랑 지금 제가 어떻게 그렸나요? 같은 방향으로 그렸죠? 여기 만약에 또 3차 측 코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1, 2차 측이랑 3차 코일이 반대쪽으로 감는 경우가 있다.
음, 2차 측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감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감극성이라고 하고, 3차처럼 반대로 감는 걸 가극성이라고 하잖아요. V1, 발전기 단자전압에 V1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자 전류, 그리고 여자 자속은 90도 뒤진 위치에 VT는 L의 DT분의 DI로 있을 거고, 또 여긴 패러데이 법칙으로 인해서 여기 기전력이 여기 뒤쪽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2가 어디에 있을지는 눈치채셨겠지만 코일을 감는 방향에 결정돼 있다. 이렇게 똑같이 간극성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2가 이쪽에 위치할 거고 3차 권선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극성으로 감게 되면 여기에 유기기전력이 위치하게 된다. 또 뭐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서 가지고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게 표준 감기인가요? 저희가 다 아시죠? 이 간극성이 우리 표준 감기잖아요. 뭐 그 이유는 뭐 안전상, 촉시의 안전상의 이유라고 뭐 당연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음으로는 무부하 운전이 아니고 부하 운전 시의 경우에서 살펴볼게요. 운전 시 어떻게 될지 아까 전에 코일을 그려보겠습니다. 1차 측 코일이 있고 2차 측 코일이 있다고 했을 때 여자 자속을 기준으로 여기 여자 자속을 기준으로 이 원도 여기 있을 거고 2차 측 여기가 1차 측 여기가 2차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여자 자속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그런데 부하 전류가 흐른다. 2차 측에 부하 전류가 흐르잖아요. 부하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2차 측에 발생이 됐다. 당연히 지금 코일이 1차 측과 2차 측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2차 측에서 코일이 발생되면, 그러니까 부하 전류에 의한 자속이 발생되면 당연히 렌즈의 법칙으로 상쇄하려고 발생이 될 겁니다. 2차 전류에 의해서 1차 측에도 이렇게 부하 전류가 정확히 상쇄하는 크기로 발생이 될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유기기전력은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1차 측 부하 전류는 이쪽에 있죠. 2차 측은 맞죠? 여기 유기기전력이 이쪽에 있으면 I2가 이쪽에 있다는 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유기기전력입니다. 우리는 부하 전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죠. 여기 이제 V2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V1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이거랑 정확히 반대에 있는 게 V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타가 뭐 예를 들어 10도다? 여기도 지금 정확하게 10도가 나오는 겁니다. 박건배 기술사님 이제 변압기 편에서도 강조돼서 얘기가 나왔지만 변압기는 무부하실 때와 부하실 때가 다르다. 부하실 때 2차 측 부하 전류가 발생되면 1차 측에는 그 2차 측에 의한 부하 전류를 상쇄하기 위해서 1차 측 부하 전류가 발생이 된다. 이 둘은 명확하게 상쇄하는 방향이다. 변압기 안에 있는 철심에서는 1차 측에 의한 자속과 2차 측에 의한 자속이 상쇄가 되니 상시 여자 자속만 존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결론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쓸게요. 철심 안에는 여자 자속만 존재한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여자 전류가 전격 전류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하나요? 대용량 변압기 기준으로 1% 미만이 되잖아요. 변압기란 기기 자체가 회전하는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변환한 후에
다시 회전하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기인데 그 변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기 에너지가 이 여자 자석밖에 없다. 이거 정말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변압기 철심 안에 여자 자석뿐 아니라 실제로 이 부하 자석도 이제 포함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는 여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크기의 철심을 설계를 하고 우리가 발전소에 가보면 그 큰 주변압기가 있지만 그 주 변압기는 단순히 여자 자석만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변압기이다. 근데 여자 자석뿐 아니라 실제로는 부하 자석까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자 자석이 1%인데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100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변압기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뭐 하다못해 이 기준, 여자 전류 기준으로 뭐 100배는 아니더라도 뭐 60배, 70배, 뭐 그 이상이 됐을 거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이 변압기가 기존의 변압기보다 뭐 100배가 더 큰 변압기가 사용이 되었어야만 했다면 지금 우리 전력계통이 지금과 같이 교류 계통이었을까?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아시나요?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전기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은데 뭐 커런트 워입니다. 영어 명칭으로는요. 커런트 워, 뭐 전류전쟁, 뭐 전기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 역할로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저 영화 배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에디슨 역할로 나오는 영화예요. 당시에 이제 에디슨의 직류 전기와 테슬라가 만든 교류 전기 그 싸움에 대해서 다룬 영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테슬라가 이겼죠.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전력계통이 교류계통으로 채용이 된 거고요. 그거와도 이제 일맥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교류 에너지가 직류 에너지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변환이 쉬웠다는 건데 이 변압기가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이 여자 자석만 존재하지 않고 부하 자석까지 포함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경제성이 나왔겠느냐. 에디슨이 이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좀 엉뚱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사설이 계속 길어지네요. 이게 변압기 쪽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변압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압기를 이제 부하 운전을 한다고 했으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림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여기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다고 했을 때 V1, V2, E1, E2 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기준이 자속이 될 거고 여자 자속이 기준이 될 거고 2차 측의 V2 같은 경우는 이쪽에 90도 뒤진 위치에 있을 거고 그리고 이쪽에 부하 자속에 의해서 2차 측 전류가 있을 거다. 2차 측 자속일 것이다. 그리고 이거와 완전 동일하게 V1은 180도의 위치에 돼 있을 것이고 I2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I1이 이런 식으로 있을 것이다. 페이죠. 이 세타가 동일하겠죠? 즉 V1과 V2 실제로 이 변압기 안에는 자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류는 도선을 통해서 흐르는 거니까 당연히 존재를 할 거고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철심 안에는 이 자속만 존재한다. 근데 1차 측을 기준으로 봤을 때 회전하는 전압전류는 V1, V2가 I1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있을 거고 2차 측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V2가 있고 I2가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계통이 될 것이다. 이게 변압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변압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은 선로입니다.
뭐 여기선 더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이는 L이 있죠. 저는 아까 전에 L을 전기와 자기를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소자로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유의미하게 사용되면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하는 거고, 무의미하게 사용되면 이거를 손실이라고 한다고 했죠. 박건배 기술사님은. 이 손실이 무효전력 손실, 즉 전압 손실, 즉 전압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뭐 앞서 그린 것처럼 뭐 V가 있고 뭐 I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겁니다. 이렇게 회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드디어 마지막 전동기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력계통의 60% 뭐 70% 가까이가 전동기 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동기는 구조적으로 완벽히 발전기와 동일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판서로 그림을 그리면 이제 발전기랑은 동일하지만 회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3상의 교류 전력이 있어야 되죠. 물론 뭐 단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개념은 저한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류 3상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자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고정자 자속이 회전자기를 만들 텐데 이 회전자기가 뭐 CCW로 회전할까요? CW로 회전할까요? 예. 너무 지루하시죠? 결선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회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고정자에 의한 이제 회전 자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회전자 안에 있는 코일에 유기기전력이 생길 것이며 그리고 코일에 또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럼으로써 회전자가 회전을 할 것이고 여기 회전자가 하나 이게 회전자죠. 이 회전자에 뭐 이런 식으로 팬이 달려 있으면 팬 부하가 될 거고 펌프가 달려 있으면은 뭐 펌프 부하가 될 겁니다. 이건 뭐 공기가 유체가 되는 거고 물이 유체가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앞서 발전기와 같이 자기별 토크로 이제 설명을 하자니 좀 힘드네요. 근데 이 개념만 좀 가지고 가면 됩니다. 발전기와 전동기는 명확하게 반대라고 했잖아요. 회전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게 발전기인 거고, 전기 에너지가 회전 에너지를 만드는 게 이게 전동기입니다. 아까 발전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계좌자속이 이제 회전자의 터빈으로 이제 돌리는 거고, 그로 인해서 유기기전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애가 끌고 가는 거죠. 터빈의 회전자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동기는 반대로 전기에너지가 회전자기를 만들고 그게 아예 여기 자속을 만드는데 이 회전자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전동기인 겁니다. 뭐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터빈이 회전시키는 계좌 자속이 앞서 나가면 회전자 발전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전기 에너지가 회전을 이끌면서 회전을 시키면 전동기인 거입니다. 우리 발전 교육원 책 보면 이 개념 기억나세요? 터빈 그리고 여자기 터빈이랑 여자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이게 공기발전기고 터빈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여자기가 동작을 안 한 경우가 있고 터빈이 동작을 안 하고 있는데 여자기는 정상 동작하는 게 있고
이거 둘 다 정상으로 동작하지 않는 이 경우, 이거 뭐 암기하듯이 외웠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터빈은 뭐라고 했나요? P 공급이라고 했고, 여자기는 Q 공급이잖아요. P 공급이라는 얘기는 회전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는 얘기고, Q 공급이라는 얘기는 자기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회전 에너지는 공급하고 있는데 Q는 공급을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Q를 계통으로부터 흡수하고 있다. 이 얘기는 발전기로는 동작을 한다. 근데 발전기로 동작할 때 Q를 흡수하는 운전을 한다. 이거는 유도 발전기가 되는 거죠. 터빈이 트립이 됐다. 터빈은 트립 됐는데 동기 운전을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에너지가 터빈에서 계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통에서 터빈으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동기죠. 전동기인데 동기 전동기가 되는 거죠. 터빈이 회전수를 맞춰줄 거니까요. 그럼 이거는 뭐가 났습니까? 에너지도 계통으로부터 흡수가 되고, 그리고 Q도 계통으로부터 흡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유도 전동기라고 되는 거죠. 발전기와 전동기 개념을 이렇게 에너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신입사원 때는 그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에너지 관점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 무슨 에너지? 터빈이 공급하는 회전 에너지와 여자기가 공급하는 자기 에너지 관점으로 생각하면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예. 예, 오늘 썰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좀 길게 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전력계통을 다시 그려보면 여기 주변 악기가 있고 송전계통에 L이 있고 다시 부하에 이제 전동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역률 보상을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가 수전단에 있고 또 저기 전력용 특화 케이블의 C 성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블로 리액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나눠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발전이 있을 거고 배전이 있을 거고 수전이 있을 건데 발전기는 이거 워낙 많이 그렸으니까 N과 S가 터빈에 의해서 회전을 할 거고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한다고 봤을 때 유기기질력이 이쪽에 있고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있더라. 이거를 물리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고정자, 배자, 이제 회전자의 자석은 이 위치에 있을 거고 자기 배열 토크로 인해서 S가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을 것이다. 역토크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배전, 변압기 같은 경우는 1차 측과 2차 측이 있을 텐데 1차 측을 여자 자속이 이 위치에 있다고 하면 V1과 I1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거고 2차 측은 여기도 똑같이 여자 자속을 기준으로 V2가 있고 I2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거다. 근데 I2와 I1은 상쇄가 되고 철심 안에는 여자 자속만 존재를 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회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전동기를 봤을 때 회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삼상 전류가 들어가야 되며 삼상 전압이 들어가야 되며 여기에 고정자에 의한 회전자기가 회전을 할 거고 이거를 똑같이 전동기에서 뒤따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좀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 이걸로 정리를 할게요. 예,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썰입니다. 전력 계통은 발전, 송전, 배전, 그리고 변전, 수전단에 이르기까지 발전기 회전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회전으로 전달이 되고 마지막 수전단 전동기에 이르기까지는 그 회전이 다시 재구현돼서 실제로 물건을 회전시키고 있다. 전력 계통은 그냥 전부 다 회전하고 있다. 라는 게 제 오늘 썰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제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동의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논리적 허점이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순히 비판만 해주시지 마시고 댓글로 꼭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좀 엉뚱한 상상력에 대한 좀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전소 썰, 소썰 채널의 소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